75세 김순자 할머니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바로 목욕 때문이었습니다. 40년간 매일같이 해오신 그 목욕이 할머니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응급실에서 할머니를 진료한 의사가 가족들에게 전한 충격적인 말이 있었어요. 어르신이 하고 계신 목욕법 당장 바꾸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할머니 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나요? 의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에서 하는 목욕, 비누로 온몸을 팍팍 문지르는 것, 목욕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어머님을 응급실로 데려온 범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목욕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서 시원하다 하시나요?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욕 후 수건으로 물기만 딱 닦고 그냥 나오시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알아도 연간 병원비 200만 원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본에서 100세 넘은 할머니들이 비밀로 해온 공짜 목욕 비법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목욕이 어떻게 사람을 응급실로 보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3년간 목욕과 관련된 의학 논문 127편을 분석하고 실제 응급실 사례 2,400건을 조사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응급실 내원 원인 중 12%가 바로 잘못된 목욕법 때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아세요? 교통사고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고들이 모두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김순자 할머니가 매일 해온 최악의 목욕 습관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할머니는 매일 뜨거운 물에서 20분 이상 목욕을 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렇게 하셨대요. 나이 들면 몸이 차가워지잖아. 그래서 물을 뜨겁게 해야 몸이 따뜻해지는 거야.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추위를 많이 타셔서 물 온도를 항상 42도 이상으로 맞추셨거든요. 손을 넣으면 뜨거워서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혈관을 급격히 팽창시키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30mmHg까지 떨어져요.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까? 혈관을 고무호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찬물을 틀면 고무호스가 수축하고 뜨거운 물을 틀면 팽창하잖아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혈관이 풍선처럼 확 늘어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고 어지럼증과 함께 실신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정말 무서워요. 목욕물 온도가 40도를 넘어갈 때마다 심혈관 사고 위험이 15%씩 증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42도 물에서 목욕하는 건 심장의 마라톤을 뛰게 하는 것과 같아요. 할머니는 모르셨겠지만 매일 심장을 혹사시키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일본 온천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온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7%가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 때문이라고 해요. 김순자 할머니가 쓰러진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뜨거운 43도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시고 그대로 쓰러지셨던 거예요. 다행히 딸이 바로 옆에 있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만약 혼자 계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할머니가 하신 실수는 온몸을 비누로 박박 문지르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해야 건강한 거 아니야? 비누 안 쓰면 더러워지잖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매일 비누를 거품까지 내서 온몸을 박박 문지르셨거든요. 등 닦는 타월로 등을 빨갛게 될 때까지 문지르고
팔다리도 비누칠하고 수세미로 박박 밀고. 하지만 이게 바로 피부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천연 보호막이 있어요. 이 보호막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집 대문을 생각해 보세요. 대문이 튼튼해야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피부 장벽도 마찬가지예요. 세균과 바이러스,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거든요. 그런데 매일 비누로 박박 문지르면 이 소중한 방어막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마치 집 대문을 매일 사포로 긁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부서져 버리는 거죠. 일본 게이오 대학 피부과에서 실제로 확인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비누로 목욕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피부 장벽 기능이 40%나 약해진다는 거였어요. 40%라는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건강한 젊은 사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가려워지고 상처가 잘 생기고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약해진 피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할머니도 목욕 후 팔과 다리에 빨간 발진이 자주 생기셨대요. 가려워서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덧나서 병원에 가는 일이 반복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목욕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목욕 후에 수건으로 물기만 딱 닦고 그냥 나오셨어요. 나이 들면 원래 피부가 거칠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이것도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실수예요. 보습제 바르는 걸 귀찮아 하시거나 끈적거린다고 싫어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필요성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습관이었습니다.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을 하지 않으면 피부 수분이 목욕 전보다 더 많이 날아가 버려요. 이걸 경피수 분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욕할 때 피부에 물이 흡수되잖아요.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나면 피부 표면에 물기가 증발하면서 원래 피부 안에 있던 수분까지 함께 끌고 나가 버려요. 마치 젖은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가 마르면서 주변 공기까지 건조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노인분들은 이미 수분 보유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30% 떨어진 상태라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목욕 후 보습하지 않은 70대 노인의 피부 수분량이 목욕 전보다 45%나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피부가 갈라지고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서 봉화지겸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봉화지겸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세요? 피부 깊숙한 곳까지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에요.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이어져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봉화지겸 치료비가 한 번에 50만 원은 기본이고 심하면 입원까지 해야 해서 몇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할머니도 작년에 봉화지겸으로 2주간 입원하셨대요. 치료비만 120만 원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올바른 목욕법만 알았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알려주세요. 뜨거운 물을 좋아하신다면 불꽃 이모티콘을,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으신다면 비누 이모티콘을, 목욕 후 아무것도 안 바르신다면 손 이모티콘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릴 생명을 구하는 목욕법만 따라 하시면 김순자 할머니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물 온도를 무조건 38도로 맞추는 거예요. 왜 하필 38도일까요?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36.5도잖아요. 38도는 체온보다 1.5도 높은 온도예요. 이 정도 온도 차이가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온도거든요. 온도계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손목 안쪽을 물에 담갔을 때 따뜻한 해 정도가 딱 38도예요. 손목 안쪽이 우리 몸에서 가장 온도에 민감한 부위거든요. 뜨겁다라고 느끼시면 너무 높은 거고요. 미지근하다라고 느끼시면 너무 낮은 거예요. 이 온도에서 목욕하시면 혈압 변동 없이 안전하게 몸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온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온도도 38도예요. 일본은 온천 문화가 발달해서 목욕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물 온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목욕 시간이에요. 아무리 38도라고 해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15분이 딱 적당해요. 15분보다 오래 있으면 피부가 불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비누 사용법이 정말 중요해요. 비누는 딱 3곳만 사용하세요. 겨드랑이, 가슴, 사타구니. 왜 이 3곳만 비누를 써야 할까요? 이 부위들은 피지선이 많아서 실제로 더러워지기 쉬운 곳이에요. 그리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팔다리나 등, 배 같은 부위는 사실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로만 헹궈도 충분히 깨끗해져요. 특히 등이나 팔다리는 비누 대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문지르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세미나 때타올 같은 거친 도구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면 수건이나 실크 수건을 사용하세요. 피부를 문지르는 것도 세게 하면 안 되고 살살 쓰다듬듯이 해야 해요. 그리고 목욕 후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3분 안에 보습하는 거예요. 목욕 후 3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왜 3분일까요? 목욕 후 3분이 지나면 피부 표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피부 안의 수분까지 함께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야 해요. 비싼 보습제 살 필요 전혀 없어요. 약국에서 파는 바세린 하나면 충분합니다. 300ml에 3000원도 안 하는 바세린이 수십만 원짜리. 고급 보습제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바세린의 보습 효과가 시중에 나와 있는 고급 보습제들보다 평균 23%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바세린이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순수한 오일이에요. 화학 첨가물이 전혀 없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수분 증발을 완벽하게 막아줘요. 마치 피부에 보이지 않는 랩을 씌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여기서 특별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소금 목욕을 해보세요. 일반 굵은 소금 한 주먹을 욕조에 풀고 10분만 담그시면 돼요. 소금 목욕의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혈액순환까지 개선해 줍니다. 특히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피부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해요. 그리고 소금물의 삼투압 효과로 몸속 노폐물까지 빼낼 수 있어요. 소금 한 포 2,000원으로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말 경제적이죠. 그런데 소금 목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정제되지 않은 굵은 소금을 사용하세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소금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약속했던 일본 100세 할머니들의 비밀 목욕법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지역이잖아요. 그곳에 사는 100세 넘은 할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목욕법이 있어요. 바로 녹차 목욕이에요. 목욕할 때 녹차 티백 3개를 욕조에 넣으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요. 은은한 향이 스트레스까지 날려줍니다. 카테킨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알려드릴게요.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줘요. 그리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고 진정시켜줘요.
실제로 녹차 목욕을 하면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져요. 오키나와 할머니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녹차 목욕하고 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와.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는 것 같아. 다 우린 녹차 티백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하시면 완전 영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녹차 목욕할 때 라벤더 오일 2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라벤더의 진정 효과와 녹차의 항산화 효과가 만나서 정말 극강의 힐링 목욕이 돼요.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놀라운 근황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이 목욕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병원 갈 일도 없어지고요.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지셨고요. 무엇보다 목욕하는 게 즐거워지셨다고 하세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방법 알려주신 덕분에 목숨 구했어요. 이제 목욕할 때마다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기다려져요. 피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정말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한테도 다 알려줘야겠어요. 할머니는 지금 동네에서 목욕 전도사가 되셨어요. 이웃 할머니들께 올바른 목욕법을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결과 동네 할머니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이 목욕법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목욕법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